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당선 1주년을 맞았습니다. 대선 당시 충청의 아들을 내세워서 중원 표심 공략에 성공했지만 지역 공약 이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의 대전 충청권 공약 이행률을 짚어보고 향후 충청권 민심의 향배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노란 꽃망울로 물든 남녘으로 봄마중을 떠나보고 봄꽃을 입으로도 즐기는 특별한 밥상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뉴스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취재 현장의 기록,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솔직한 토크 솔까말, 오늘은 어떤 뉴스를 살펴볼까요? 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이 큰 불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은 바로 옆 고속도로와 철로를 넘어 아파트까지 위협했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관련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어젯밤 10시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불은 약 9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자욱한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는 모습인데요. 심지어 약 20km 떨어진 세종에서 불길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타이어 모양을 만드는 가류 공장을 하던 제2공장에서 시작됐는데요. 건물은 현재 전소된 상태입니다. 강풍이 부는 동시에 쌓아둔 고무와 같은 원자재들이 계속 타고 있고 타이어 40만 개가 있는 물류 창고까지 불이 번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이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불길이 잡힌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불에 탄 폐타이어와 건물 철골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 속에 굴삭기 7대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정리 작업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5개 기관 40명도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네, 지역에 있는 큰 기업이죠.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지난 일요일 밤 10시쯤이었나요? 큰 화재가 발생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인명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화재 당시 직원 10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화재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 1명도 발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외에 이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바로 옆에 있는 CJ 대한통운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 7명도 연기를 마셔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고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더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화재 규모에 비해서 다친 사람이 적다는 거는 뭐 참 다행인데, 그렇다면은 한국타이어가 화재 초동 대처를 잘한 걸까요? 네, 뭐 잘 된 부분도 있고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도 있습니다. 네. 다들 대피하셔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난 2공장에서 3에서 40m 떨어진 1공장 안에 있던 직원들은 불이 시작된 지 1시간 가까이 된 밤 11시가 넘어서도 공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불이 나고 있는데 대피 방송을 듣지도 못했고 팀마다 인원을 확인한 뒤에야 나갈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2공장엔 대피 방송이 나왔지만 1공장에는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 이렇게 전했고요.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1공장과 2공장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대피시킨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보니까 1공장하고 2공장이 거의 붙어 있던데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뭐 대처를 잘했다기보다는, 그죠? 그런데 자, 공장 2개 중에 1개는 이제 전소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은 크게 1공장과 2공장으로 나뉘는데 이 2공장의 그 타이어 모양을 만드는 그 가류 공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제 여기서 2공장이 모두 불에 탔고요. 2공장 옆에 타이어가 보관된 물류창고가 2개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이 중 1개가 1개 창고로 불이 옮겨 붙었고 모두 탔고, 또 이 안에 있던 타이어 21만 개가
또 불에 탔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소방당국이 일찍부터 저지선을 꾸리고 진압작전을 펼치면서 다른 물류창고까지는 번지지 않았고 또 일공장으로의 확산도 다행히 막았습니다. 특히 울산에서 가져온 방사포라는 소방 장비가 불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게 강물을 끌어와서 대규모로 물을 쏘는 기계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사포 한 대가 소방차 26대의 성능과 맞먹는 성능을 발휘한다고 하는데 이 장비가 없었다면 불을 잡기 정말 어려웠을 거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우리 지역도 방사포 한 대 정도는 구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이 한 대를 구입하는데 100억 원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는 조사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공장 잔해물이 철거되고 화재 조사가 시작되는 대로 피해액도 산정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글쎄요, 피해액이 뭐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뭐 수천억 원 되지 않을까. 어쨌든 공장 가동 다시 져야 된다니까 그런 비용까지 포함한다면은 자, 많은 지역민들이 걱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좀 화가 많이 났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9년 전에 이 공장에서 똑같이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많은 분진과 또 이런 뭐 그름 또 탄내 이런 것 때문에 주민 건강권까지 이제 지금 침해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 뭐 이렇게 큰 공장일수록 화재 시스템이나 이런 게 좀 잘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지난 2006년, 2014년에도 큰 화재가 발생했고 당시에도 100억 원 넘는 피해를 봤습니다. 그 뒤 스프링클러도 좀 더 촘촘히 만들고 소방펌프실을 새로 만든다든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차고를 별도 설치하는 등의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에도 결과적으로 불은 났고요. 큰 불로 번진 것으로 봤을 땐 초기 진압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복된 대형 화재에 도대체 소방시설 관리는 제대로 한 거냐, 또 불이 삽시간에 번질 때까지 뭐 했냐는 등의 좀 비판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와중에 정우택 국회 부의장실에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자체 소방점검 결과 보고서를 자료를 입수해서 언론에 좀 배포를 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69건, 또 하반기에는 뭐 스프링클러에 뭐 이상이 있다, 혹은 화재 감지 기지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등 71건의 불량 사항들이 발견됐고 2021년과 20년에도 각각 2에서 300건씩 발견이 됐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이 같은 불량 사항들을 모두 수리해서 조치를 했고 또 소방당국에도 보고까지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보고와 조치 확인 사항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소방당국의 현장 확인 없이 문서로만 오고 갔다는 점입니다. 이게 소방법으로는 전혀 위배될 게 없거든요. 네. 때문에 화재가 크게 발생할 시설에는 화재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는 시설에는 소방당국이 직접 조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아울렛 화재도 그렇고 분명히 큰 불이 났을 때는 원인이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화재 원인이라든지 또 피해 규모 여기에 대해서 감식이나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어떻게 좀 결과가 좀 나오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 감식은 아직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에 탄 건물들이 모두 무너져 내려가지고 잔해물이 잔뜩 쌓여 있고 이 때문에서 진입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화재가 난 다음 날 제2 공장과 비슷한 구조로 동일한 구조로 지어진 1공장을 대상으로만 단 한 번 진행됐을 뿐입니다. 이게 공장 규모가 워낙 커서 이 공장 잔해물을 철거하는데 시일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또 이제 철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 확인하고 바로 화재 원인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현대아울렛 화재 당시처럼 원인이 이렇게 정확히 밝혀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주변 피해 상황 얘기 좀 해보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뭐 놀란 건 물론이고 또 주변 상가 영업에도 이제 지장이 꽤 많았을 것 같은데 뭐 경부고속도로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타이어 있고 바로 길 건너에 초고층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좀 피해를 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화재 피해는 한국타이어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화재 당시 바람이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쪽으로 향했는데요. 이 때문에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은 거센 불길과 또 유독가스가 들어있는 연기 피해를 연기 때문에 그렇죠.
좀 대피를 해야 했고요. 실제로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재 초기에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또 호텔이나 뭐 친지 집으로 피신한 분도 물론 계신데 또 금강변에 차를 몰고 나온 뒤에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근처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 상인분들, 이분들도 이제 피해가 속출을 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화재 이후에 뭐 인근 헬스장에서는 뭐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을 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환불을 해달라는 문의가 속출했고요. 도배집은 도배 일정이 없어지고 부동산도 아파트 계약이 중단되거나 아예 연기가 됐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또 이번 화재는 인근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일단 화재 진압을 위해 사용된 소화 폐수가 자체 폐수 처리장 처리 용량을 넘어서 또 인근 덕암천으로 흘러들었는데 이 흘러들은 관거를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좀 분석을 해보니까 납이나 뭐 안티모니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이후에 인근 대기오염도 심해졌는데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의 3배, 그리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의 5배나 나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전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 유출된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조사와 또 주민과 공장 직원들에 대한 건강역학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도 타이어를 만들던 곳이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유해 물질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좀 드는데 주변 상가 업주라든지 또 아파트 주민 이런 또 인근 주민들이 이런 여러 가지 뭐 피해가 많을 텐데 이 피해를 좀 보상받으려면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떻게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요? 네, 이제 화재 발생 초기에는 대덕구에서 자체적으로 화재 피해 신고 접수 현황의 접수를 받고 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한국타이어 헬프데스크에서 피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오는 20일까지 피해 사례를 모은 다음에 한국타이어 측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 2014년 화재 당시에도 근처 주민들이 뭐 자기는 목이 아프고 또 어지럽다 이렇게 호소를 해도 화재와의 연관성,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할 수가 없어서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저희 취재진들한테 좀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많이들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이 한국타이어 측은 일단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또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주민들과 상인들은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듣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이게 피해를 그러니까 스스로 주민 스스로 입증을 좀 해야 된다는 건데 네. 뭐 아직 화재 초기다 보니까 한국타이어도 정신이 없겠죠. 하지만 조금 더 세밀한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현대아울렛 화재도 그렇고 이번 화재도 그렇고 일단 화재가 나면은 큰 피해를 가져와요. 뭐 스프링클러도 있고 시설이 많은데 이거 막을 수 없는 겁니까? 예, 뭐 사실 화재야 언제든 뭐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빨리 확산을 막을 그리고 또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이 잘 작동됐는지 여부인데 화재 원인 조사와 함께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작동을 해도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예, 뭐 그 자세한 그 화재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아무래도 확산 속도에 그 스프링클러가 따라가지 못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한국타이어의 소방 시스템은 뭐 조금 심한 말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주변에 이렇게 피해를 줬는데 그렇다면은 뭐 자치단체라든지 이 소방청이라든지 관리 책임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책임이 없는 겁니까? 예, 뭐 마냥 그 관내 이렇게 책임을 묻거나 비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소방 당국이 화재 당시에 재빨리 그 이제 대처를 해서 좀 더 크게 화재가 번지고 그러는 건 많이 막았잖아요. 이제 다만 지자체 관리 감독 부분에서 법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조금 더 보완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일례로 행안부에서 각종 그 재난 그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국민안전 대진단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이 대상에서는 그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이 빠져 있더라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서상으로 이 자체 점검 그리고 또 조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또 이 점검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다 이렇게 문서상으로 이렇게 대체하고 있는 이 현재의 시스템도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화재 발생 네. 이후에 그 소방청에서 직접 전국 타이어 공장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고요. 또 대규모 물류단지를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포함하려는 그런 법령 개정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에 대전 공장과 금산 공장에서 모두 5번이나 대형 화재가 났다는데 국민 뭐 대진단에 빠졌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뭐 이번 화재가 남긴 추 파장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그 반복된 화재로 주변 지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이게 좀 한국 타이어 대전 공장을 이전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도 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한국 타이어 입장에서는 도심이 확장되기 전부터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좀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사실이고요. 또 이제 전체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던 대전 공장에 이제 불이 번지면서 또 자동차 등 관련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협력업체나 직원들은 다 사실상 쉬고 있으면서 좀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는 보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진통들이 빨리 극복되길 바라해 보겠습니다. 네, 물론 뭐 한국 타이어 대전 공장 이후에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서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도심에 있는 대형 공장이고 지금 잘못하면 도심의 화약고가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더 크게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네, 이수복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